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가야 세력의 확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가야에 언제부터 발전했느냐, 이제 5세기 말엽에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지산동 44호분이죠. 순장 무덤이 나타났는데 36명, 굉장히 많죠. 뭐 가보시면은 뭐 자기 딸을 이렇게 배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시신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부인지 이렇게 두 남녀가 이렇게 묻힌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합천의 옥정고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가야 토기로 이제 싹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합천 저퍼리에서 나온 고분에는 그 평저호, 그러니까 아래 밑에가 편편한 그 항아리에 뭐라고 썼냐면 하부 사리리라는 이 명문이 이렇게 문자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 거로 볼 때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이 당시에 대가야가 고령 지역에는 상부, 그 다음에 합천 지역에는 하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었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면 합천을 자꾸 달하고 그래갖고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개의 중심 세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강가야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대성동 고분도 이제 그 맹주지만은 그 복천동 고분 부산이죠. 이 두 개가 금강가야를 이루고 있는 중심 세력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가야는 고령과 합천 이 두 개의 세력이 중심 세력이었다. 그 중에서 이제 합천 쪽은 그 방어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낙동강변에 있고, 그리고 이제 신라 밀고 들어오는 신라 세력을 차단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창녕 쪽, 우리가 창녕 그 진흥왕 순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걸 딱 막고 있는 게 어디냐? 바로 합천이에요. 그래서 합천은 군사적 거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대가야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뭐 거창, 함양, 그 다음에 남원, 그 다음에 산청 이런 쪽으로 그 세력이 이렇게 퍼져나간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서 뭐가 나오냐면 대가야 토기가 나옵니다. 대가야식 토기가.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지역들이 보면 거창, 함양, 남원, 산청 이 지역이 뭡니까? 지리산 주변이잖아요. 그 지리산 주변으로 이렇게 그 대가야 세력이 쭉 밀고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성주 지역에서 특히 수륜면 지역, 성주에 행정구역은 이 성주에 속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대가천 유역입니다. 여기에는 또 이 성주 성산가야게 아니고 대가야식 묘제, 그리고 대가야식 토기 이런 게 이제 출토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이것은 지금 대가야권에 들어와 있던 지역이다. 그래서 어디를 막냐? 성산가야를 막는 거죠. 왜냐하면 성산가야 쪽으로 신라 세력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곳이 바로 성산가야와 경계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남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대가야식 토기가 쭈루룩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5세기 중엽에 월산리 고분에서 이 지산동에서 나오는 토기, 대가야 토기가 주류가 이루고 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월산리 고분이 있는 지역이 이렇게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운봉고원이라고 그래요. 고원지대고, 남원은 밑에 쪽에 있어요. 벌판 쪽에.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중심 세력이 뭐냐면 암악산성입니다. 거기서 딱 보면 밑에가 다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암악산성이에요. 높죠? 이게 월산리 고분이에요. 이게 두랑리 고분. 그러니까 이 권역이 다 여기에 속했던 바로 대가야 지역에 속했던 지역이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 밑에 남원 벌판 쪽하고 딱 대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냐면 운봉고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운봉고 쪽은 대가야, 그리고 남원 시가지 그쪽 쪽은 그 교령산성이라는데 그쪽 지역은 백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넘어와서
여기 보세요. 6세기 전반에는 지리산 서쪽의 남원, 초천리 고분에서는 뭐가 나오냐? 백제 유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 지역의 방어 체제는 어디냐? 교령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령산성은 백제에 속했고 암악산성, 운봉고원은 대가야에 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세력이 적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어디냐? 남원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세기 초기에 가야는 백제하고 대체하게 되는데 어디냐면 소백산맥 그리고 지리산 이 두 개가 경계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요게 지산동고분, 옥천고분이거든요. 요게 낙동강이고 요 두 개가 중심 권역이고 여기서 이렇게 확대돼 나가는 거예요. 이쪽이 지금 뭡니까? 여기가 남원이죠? 예.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지리산 언저리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섬진강 유역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으로, 옆으로, 밑으로 이제 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세력, 지금 세력이 확장되는 거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차, 여기는 5세기 중엽에서 후엽. 2차 확산은 언제냐?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3차는 어떻게 했냐면 6세기 전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가야가 장수 이쪽 지역으로 밀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장수의 삼고리, 삼봉리, 호동리, 봉소리 그리고 진안, 그러니까 장수, 진안, 무진장이라고 그러죠. 무주, 장수, 진안 이걸 무진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장수하고 진안 지역으로 누가 들어가냐? 대가야 세력이 밀고 들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동천리 고분 같은 경우는 금강 상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장수 분지, 이렇게 이제 분지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83기 정도의 중대형, 중형하고 대형 고분들이 쭉 깔려 있어요. 근데 여기 중에서 뭐가 나오냐? 대가야 지배층의 유물이 쭉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가야 후기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백제토기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거로 볼 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가야 세력이 쭉 밀고 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백제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에 가면서 백제토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백제 세력이 밀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도 만약 같이 경계 지역이다. 아까 남원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경계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가야의 최대 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충남대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가야의 유계 장경어, 그러니까 이 뚜껑이 있는 장경어, 목이 긴 항아리인데 거기에 대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고령에서는 금관이나 금동관이 출토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세기 후반이 되면은 그 대가야가 최대 판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황강줄기, 남강줄기, 보통 강줄기가 자연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이동로예요. 그래서 섬진강, 금강 이렇게 쭉 보시면 황강에는 합천, 거창, 여기 남강에는 함양, 산천, 운봉, 아영. 그 다음에 섬진강은 남원, 임실, 곡성, 하동, 광양. 금강은 장수, 진안. 그 다음에 이제 남해안 지역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백제는 주로 이제 어디서 부딪히냐면 이 섬진강 유역. 그래서 임실, 순창, 구례, 순천. 소가야하고의 경계 지역은 남강이겠죠. 생초 지역. 아라가야, 남강의 의령 지역. 이렇게. 그 경계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하고는 성주, 성산가야. 그 다음에 창녕, 비화가야.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신라하고 경계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박천수 교수가 한 걸 보면은 요게 이제 소가야, 요 지역. 여기가 이제 아라가야. 요게 이제 비화가야. 요게 금강가야. 그리고 요게 대가야입니다. 여기 진안 보이시죠? 진안, 장수, 임실. 이렇게. 남원. 예, 이렇게. 그러니까 6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22세기, 23세기, 24세기, 25세기, 26세기, 27세기, 28세기, 29세기, 30세기, 31세기, 32세기, 33세기, 34세기, 35세기, 36세기, 37세기, 38세기, 39세기, 40세기, 41세기, 42세기, 43세기, 44세기, 45세기, 46세기, 47세기, 48세기, 49세기, 50세기, 51세기, 52세기, 53세기, 54세기, 55세기, 56세기, 57세기, 58세기, 59세기, 60세기, 61세기, 62세기, 63세기, 64세기, 65세기, 66세기, 67세기, 68세기, 69세기, 70세기, 71세기, 72세기, 73세기, 74세기, 75세기, 76세기, 77세기, 78세
요게 이제 대가야의 최대 판도가 된다. 요게 이제 신라고. 그러니까 신라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낙동강을 딱 경계로 해서 여기서 누가 막냐? 이 합천에서 막는 거예요. 합천. 여기 옥정고분이 여기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있어요. 요 앞이 바로 비화가예요. 그러니까 진흥왕이 요게 이제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여 경주까지 들어가는 루트가 창녕에서 청도를 지나서 경주로 들어가거든요. 요게 나중에 후백제 견훤이가 쳐들어가서 경의왕을 죽인 루트입니다. 그러면 진출 루트도 똑같겠죠. 경주에서 청도를 거쳐서 창녕으로 나가. 그래서 진흥왕이 여기 와서 순수비를 세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의 황강하고 남강 진출. 요거는 이제 상세하게 알아보면은 5세기 전반에는 황강의 상류인 거창, 마를리 고분, 여기서 이제 대가야식 토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엽이 되면 남원 월산리, 그 다음에 합천의 반계제 이런 데서 대가야 되고, 황강수계하고 운봉고원, 요건 아까 설명드렸죠. 운봉, 암악산성 있는 그 지역을 확보한 대가야가 남강 상류, 상하류 지역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디로? 진주 지역으로. 그래서 진주에 보면 수정봉, 옥봉, 고분 이런 데서 대가야 토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고성, 소가야죠. 고성에 율대리, 연당리, 그 다음에 사천, 예수리 이런 데서도 대가야 토기. 그러니까 그 진출 루트를 보면 고령에서 출발해서 함양, 산청, 진주, 고성 이렇게 뻗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왜 소가야 지역으로 대가야가 진출했느냐? 그럼 왜냐하면 일본으로 건너가는 항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가야 지역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요거죠, 요거. 지금 요 까만 요것이 이제 여기 보면은 직접 지배 지역, 요게 직접 지배 지역이고 요게 간접 지배 지역이다. 요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김세기 씨가 이렇게 이제 작도한 건데 요게 이제 진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확대되는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가 창녕이에요. 여기가 옥전이고 딱 대치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성들이 쭉 깔려 있어요. 이렇게. 그 여기가 뚫리면은 어디가 뚫리냐? 바로 고령이죠. 그대로 치고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대가야의 섬진강 유역 진출.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소백산맥을 넘어서 장수와 진안으로 진출하고 나가서 임실 여기까지 진출을 하죠. 5세기 중엽으로 가면은 섬진강 상류의 임실, 금성리, 속감묘 여기에서도 고령께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대가야가 낙동강 하구 왜 이쪽으로 이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낙동강 하구를 통한 즉 금강가야죠. 금강가야를 통한 대1 교역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녕 쪽으로 신라가 밀고 들어오니까. 그럼 중간에서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섬진강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하동으로 진출하는 거죠. 지금 이쪽 루트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창녕에서 딱 차단당하니까 이리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령에서 쭉 해서 어디로? 요 하동. 여기서 바로 타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이쪽 고성 쪽으로도 이렇게 진출을 했었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출로 확보죠. 그리고 요거는 섬진강 하류를 통한 그걸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동, 그 다음에 여수, 순천, 이런 쪽에서도 뭐가 나오냐? 고령의 대가야 토기가 나간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동, 순천, 여수 이 지역을 통해서 대1 그 일본하고의 그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요게 이제 그 주 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남원, 구례 이렇게 하동으로 해서 요거 일로 가면은 중국, 일로 가면은 일본 이렇게 가는 루트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와 그리고 백제, 신라 하고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소지왕 때 481년 고구려가, 왜냐하면 그전에는 400년 당시에는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하고 친해졌죠. 그랬다가 이제 고구려하고 멀어집니다. 그리고 고구려 세력을 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가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신라 북변을 쳐들어와서 호명 등 7개의 성을 취하자. 이게 청성입니다. 청성을 쳐들어오자. 그리고 거기를 취하고 밀고 들어와서 흥해. 지금 포항 부근에 여기까지 밀고 들어와요. 그러자 신라가 누구에게? 백제와 가야에게 구연병을 청해서 이들을 막았다. 그러니까 지금 백제와 가야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479년에는 요거 바로 전이죠. 가야의 아지왕이 중국의 남제, 양자강 이남이죠. 의에다가 사신을 파견했어요. 이때 아지는 아마 대가야의 가실왕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가야가 갔을 때 어디를 통해서 갔겠느냐? 백제를 통해서 갔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의 월산리에서 나오는 청자개수, 청자인데 닭의 머리가 장식되어 있는 항아리.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남쪽 양자강 이남에서 나와요. 거기 가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백제에서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 남제하고 교통했을 때에 들어왔던 것이 아니냐,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부안 중막동 여기를 통해서 이제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뭐가 나냐면 대가야 토기가 나와요. 여기는 뭐 일본 것도 나오고 가야 것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제사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큰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사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야가 백제하고 굉장히 밀접했다는 걸 보여주는 유적이죠. 자, 이게 이제 윤명철 교수가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갔죠. 그런데 여기 고구려가 여기까지 밀고 들어오잖아요, 쭉.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차단됐어요. 차단되니까 이제 요 중막동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저 흑산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루트를 이제 개발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요게 이제 중막동에서 제사 드리는 상상도입니다. 전주박물관에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제사 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이제 배도 있죠. 네. 거기서 나온 게 이게 개수호예요. 이거 보세요. 요 닭 머리잖아요. 청자예요. 요게 이제 대가야 톡입니다. 요게 전형적인 대가야 톡이죠. 그래서 요게 양자강 이남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요게 대가야 톡이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막동 유적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제사 유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은 뭐 그냥 이렇게 당집 하나만 있는데 고대의 그 해양 루트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지왕 때 496년이 되면은 가야가 신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5세기 후반부터 합천에 옥전고분군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창녕 지역, 비화가죠. 창녕 지역의 토기가, 비화가 토기가 나오고, 로망그라스, 그러니까 유리죠, 유리. 그 다음에 금동제 과대, 그 다음에 행역, 이렇게 거리. 이런 게 신라계의 유물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신라계 유물은 어디서 들어왔느냐? 창녕 지역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천 지역이 이렇게 창녕하고 딱 대치되어 있잖아요, 군사적으로. 근데 이제 교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라계의 유물이 이렇게 합천 지역 옥정고분에 묻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흥왕 때 522년에는 가야 왕이 사신을 보내서 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찬 귀저부의 여동생을 시집 보냈어요. 이때 당시에 대가야 왕은 누구냐? 인해 왕이다. 근데 6세기 중반 옥전고분 M6에서는 뭐가 나오면은
이 고령계 토기뿐만 아니라 대가야 토기뿐만 아니라 신라계 토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 금동제 그 관이 나오는데 출자형이에요. 출. 이건 뭐예요? 신라계잖아요. 신라계 금동제 관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대치하고 있는 창녕 그 지역을 통해서 신라계의 유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옥전에서 나온 거예요. 옥전고부 M6호에서 여기 보면 출자잖아요. 이건 뭐 전형적인 신라 양식의 금동관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금관이지만 이건 금동관. 그러니까 한 급 밑에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하고의 관계는 그러면 어떠냐? 지금까지 신라하고 관계를 알아봤고 554년에 백제의 성왕이 가야와 더불어 신라의 관산성을 쳤다. 이때 일본 서기를 보면은 아들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아들을 만나러 가다가 이 삼년상군의 고우도도한테 잡혀서 이 성왕이 죽습니다. 전사당해요. 예. 그 여기서 보면은 그때 가야는 누구 편을 들었냐? 신라 편을 든 게 아니고 백제 편을 들었어요. 백제 편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화동 고분군이 고화동 벽화고분이 있는데 딱 한 개입니다. 이건 제일 평지에 있어요. 아까 보면은 지산동은 산 꼭대기부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제일 끝에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고분이 요겁니다. 고화동 고분. 예, 고화동 벽화고분이에요. 근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터널형 천정인데 요게 송산리 6호분, 웅진, 공주죠. 문영왕릉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려져 있는 연꽃 무늬는 부여의 능산리 벽화고분 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백제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연화문이 나타난 거라는 거는 뭐냐면 대승불교가 백제를 통해서 대가야로 유입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빼죽하죠? 이렇게 터널같이.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연꽃무늬. 여기. 능산님과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다 해를 칠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걸 프레스코 기법이라는데, 고구려 그 고분을 보시면은 이 회를 칠해요. 회를 한 2cm 정도 칠합니다. 두껍게. 그 다음에 그게 마르기 전에 거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강서대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돌판에다가 직접 그려요. 예. 그건 이제 기법이 좀 틀리죠. 바로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걸 뭐냐면 프레스코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금강가야의 복구.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금강가야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광개토대왕의 그 공격에 의해서. 그랬는데 5세기 중엽에서 후반에 오면은 김해 예안리 35부분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대가야 토기가 나타났고. 그리고 예안리 36호분에서도 대가야의 토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고 이 유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창원에서도 나타나요. 창원의 도계동 요 고분군에서도 이 대가야 토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6세기 전반에 오면은 김해의 예안리 39호, 62호 이런 데서도 대가야 토기가 나타나는 거를 볼 때 이 당시에 그 대가야가 그 금강가야를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금강가야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김해와 창녕의 금강가야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초토화가 돼서 신라에게 거의 복속된 상태였어요. 그 명맥만 유지한 거죠. 그랬는데 5세기 중엽에서 5세기 후반에는 누가 대가야의 문물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냐 복구 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세력을 확장하게 된 거예요. 자, 대가야가 이제 사천하고 마산 쪽으로 그 루트를 개척하는. 아까 보시면은 5세기 후반에 황강, 남강, 금강 상류
여기 장수 진안이죠. 섬진강 하동이죠. 이 지역에 쭉 펼쳐나가는데 6세기 전반에 오면은 어디? 소가야 권역에 진주라든가 고성, 그리고 이제 금강가야의 창원, 진영 이런 쪽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6세기 전엽에서 중엽에는 창원, 중동, 방계동 뭐 이렇게 많은 고분들이 다호리 이런 데까지도 대가야 토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6세기 중엽에 오면은 하만, 아라가야죠. 아라가야에도 이 가야 토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성, 소가야죠. 여기서도 대가야 토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동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이제 그 섬진강 지역으로 이렇게 진출했잖아요. 대가야가. 그런데 이 하동에 가장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고서산성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딱 보면은 섬진강 물줄기가 다 보입니다. 근데 여기를 발굴했는데 우리는 이제 가약계 나올 거라고 잔뜩 기대를 했어요. 근데 뭐가 나왔냐? 백제계 나왔어요. 백제계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당시에 6세기 전엽에 백제가 이제 여수, 순천, 광양 여기를 차지하면서 밀고 들어와서 어디까지? 하동까지 들어오면서 이 하동 지역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낙동강도 막혀 있죠. 신라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 섬진강도 백제에 의해서 막히게 되니까 대가야가 어디로 뚫고 나가냐 하면 진주는 이미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사천, 이 소가야 쪽이죠. 그다음에 마산, 이쪽은 금강가야 쪽이죠. 이쪽을 통해서 그 항구를 확보하려고 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소가야 지역, 그 다음에 금강가야의 창원 지역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만 이쪽 고성 이런 쪽으로 진출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죠. 아까 이쪽으로 이 낙동강 쪽으로 나가는 이 길이 창령에 의해서 그 신라의 그 비화가야 쪽에 의해서 차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나가서 하동을 확보했는데 백제가 밀고 들어오니까 여기 차단되면서 어느 쪽으로 빠지냐면 이제 고성 이쪽, 그 다음에 이제 이 금강가야 쪽 이쪽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대가야가 처음에는 이쪽 고령하고 합천을 중심으로 해서 장수 쪽으로 이 지리산 지역, 거창, 함양, 산청 이 지역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여기 소백산맥을 넘어서 장수, 진안 이 지역으로 이렇게 쭉 밀고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어디까지 나가요? 남원의 운봉산성, 운봉고원, 운봉고원 쪽으로 진출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백제랑 부딪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은 이쪽이 막히니까 쭉 나가서 하동 쪽을 이렇게 개척을 하죠. 그래서 섬진강을 통해서 나가다가 여기도 이제 백제가 밀고 들어오면서 이쪽을 다 뺏기고 하동 지역을 뺏기면서 여기가 차단이 되죠. 차단이 되면서 어떻게 하냐? 이 고성이나 아니면 이쪽 창원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이러한 루트를 개척해 나갔다. 이렇게 이제 요게 바로 이제 금강가야의 확장 방향, 그걸 이제 이번 시간에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